반갑습니다. 김과장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노 세계를 탐험하는 연구자들의 가장 큰 숙제이자 때로는 우리를 깊은 혼란에 빠뜨리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진실과 환상 사이, 템 아티팩트의 모든 것입니다. 투과전자 현미경으로 찍은 예쁜 사진 속에 숨겨진 가짜 정보들을 어떻게 식별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템 화면에 보이는 그 정교한 격자 구조와 결함들이 100% 진실이라고 믿으시나요? 아쉽게도 우리가 보는 이미지에는 아티팩트, 즉 인위적인 왜곡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점 수차부터 빔 손상, 시편 이동까지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현미경 뒤에 숨은 가짜들을 찾아내는 나노 스케일의 탐정이 되실 겁니다. 먼저 기본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 가죠.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물질 본연의 실제 구조입니다. 하지만 관찰 과정에서 사람이 만든 인위적 변형이나 빔에 의해 시편이 물리적으로 파괴되는 손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실험 오류를 새로운 과학적 발견으로 착각하는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짜 구조들은 언제 태어날까요? 시편 준비 단계에서는 깎고 다듬는 과정에서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진공 내 오염물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 주는 전자빔의 충돌이 있습니다. 렌즈의 수차와 센서의 왜곡이라는 기계적 한계가 있습니다. 각 단계는 고유한 지문을 남기기 때문에 이를 역추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편의 가장자리를 보면 마치 얼룩말 무늬처럼 밝고 어두운 띠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를 보고 새로운 결정 경계인가? 라고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시편의 두께가 변하면서 전자파가 일으키는 동역학적 회절 간섭 현상일 뿐입니다. 물질 내부의 결함이 아니라 단순한 시각적 신기루인 셈이죠. 시편의 표면은 결코 완벽하게 순수하지 않습니다. FIB 가공 중에 고에너지 이온이 표면을 때려 만든 비정질층이나 갈륨 이온이 박혀서 생긴 가짜 결함, 심지어 화학 연마 후 남은 찌꺼기들이 시편을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겉모습이 사실은 가공 과정에서 생긴 사망 지역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찰을 시작한 지 몇 분 만에 화면이 점점 어두워지는 경험 해보셨죠? 진공 속에 남아있던 탄화수소가 전자빔에 분해되면서 시편 표면에 검은 덩어리로 쌓이는 탄화수소 오염 현상입니다. 빔을 한 곳에 오래 집중할수록 오염의 흔적은 깊어지며 진실을 가려버립니다. 전자빔은 단순히 빛이 아니라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물리적 타격입니다. 고에너지 전자가 원자핵과 직접 충돌하면 원자가 격자 위치에서 튕겨나가며 가짜 빈자리를 만듭니다. 심하면 표면 원자가 아예 밖으로 날아가는 스퍼터링이 발생하죠. 금속 소재를 분석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물리적 파괴 메커니즘입니다. 물리적 충돌뿐만 아니라 화학적 결합을 직접 끊어버리는 방사선 분해도 무섭습니다. 주로 고분자나 생체 시편에서 치명적이죠. 또한 전자빔이 격자 진동을 유발해 시편을 국부적으로 달구는 포논 가열은 구조 전체를 뒤틀어버립니다. 가속 전압을 무조건 높이는 것이 정답이 아닌 이유가 바로 이 전압의 역설 때문입니다. 현미경 자체의 한계도 아티팩트를 만듭니다. 렌즈의 굴절률 차이로 초점이 흐려지는 구면 수차나 오염된 조리개 때문에 자기장이 비대칭이 되어 이미지가 한 방향으로 쭉 늘어지는 비점 수차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회절 패턴의 점들이 길게 늘어져 있다면 즉시 조리개의 청결 상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철, 니켈, 코발트 같은 자성 시편을 다룰 때는 긴장하셔야 합니다. 시편 자체가 현미경의 강력한 자기 렌즈와 상호작용하여 전자빔 경로를 제멋대로 휘게 만듭니다. 보정이 불가능한 왜곡이 생기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얇은 시편이 뜯겨나가 렌즈 뭉치에 영구적으로 달라붙어 기기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EDS 등을 이용해서 성분 분석을 할 때도 귀신이 곡할 노릇이 벌어집니다. 시편에 분명 구리가 없는데 강력한 구리 피크가 뜰 때가 있죠. 이는 빔이 시편을 통과하며 산란된 전자가 주변의 구리 그리드나 홀더를 때려 만든 가짜 신호입니다. 이를 피하려면 베릴륨 홀더나 카본 그리드를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이미지가 동심원 모양으로 점점 어두워진다면 탄화수소 오염입니다. 기울일 때마다 어두운 띠가 이동한다면 두께 줄무늬죠. 회절 스팟이 길게 늘어졌다면 비점 수차를 의심하세요. 표면이 무질서하고 불투명하다면 이온 밀링에 의한 비정질화가 범인입니다. 예방법은 명확합니다. 액체 질소 냉각으로 열을 식히고 플라즈마 클리닝으로 탄화수소를 원천 차단하십시오. 또한 시편의 특성에 맞춰 가속 전압을 최적화하고
무엇보다 선량 최소화 기법을 사용하여 빔 노출 시간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실제 이미지를 보시죠. 이 무늬는 새로운 결정상이 아니라 두께 줄무늬이고 중앙의 검은 점은 나노 입자가 아니라 탄소 오염물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뿌연 층은 물질의 특성이 아니라 이온 손상층이죠. 오직 훈련된 눈만이 이 복잡한 노이즈 속에서 진짜 신호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3가지 법칙으로 요약하며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시편의 이력을 의심하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면 결과도 모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찰이 곧 파괴임을 명심하라. 가장 낮은 선량으로 가장 빠르게 기록하십시오. 세 번째, 기묘한 완벽함을 경계하라. 너무 이상한 구조는 위대한 발견이 아니라 기기 오류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연구가 환상이 아닌 진실 위에 세워지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김과장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